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 계좌나 크레딧 카드에서 거액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요즘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정부 측에서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긴급히 이 소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자, 한인들의 피해도 많이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전방위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나도 언젠가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굉장히 지금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 워낙 수많은 피해 사례가 있지만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실감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 한인의 피해 사례를 토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콜로라도주 오로라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 씨 부부인데요.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이 체이스 뱅크를 상대로 최근에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장을 보면요. 어떤 형태로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은행 측은 대응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소장을 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며칠간에 걸쳐서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갖고 있는 체이스 뱅크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습니다. 몇십 달러나 몇백 달러라면 어쩌면 얼핏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무려 9만 달러라는 거액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이 과연 어디로 빠져나갔나 봤더니 제닛 오토 서플라이 LLC 이러는 처음 들어본 자기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름의 회사 계좌로 전자 이체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회사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란 그 김 씨 부부는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은행에 즉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체이스뱅크 측은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았다라고 김 씨는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은행 측은 소비자의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즉각 조사를 벌이고 그 조사 결과를 통보해줘야 하지만 이 체이스뱅크 측은 이 같은 조치를 전혀 해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요, 미국 은행법은요, 전자계좌 이체, 즉 EFTA라고 하죠. EFTA, 전자계좌 이체 규정에 따라서 은행 측은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7일에서 최장 45일 사이에 소비자에게 은행이 한 조사 결과를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행법입니다. 하지만 한인 김 씨 측 부부 측은요, 이 체이스뱅크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소장의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소장에는 김 씨 부부는 심지어 은행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어쩔 때는 무려 7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전화상으로 일방적으로 전화를 어느 순간 딱 끊어져 버리는 7시간 동안 내내 열심히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전화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안 했고 은행 측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 난 피해를 더 심하게 입었다라는 내용도 소장에 다 썼습니다. 김 씨 부부는 체이스 은행을 상대로 실제적인 피해 금액 보상과 함께 그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인 보상 그리고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소장에 담았습니다. 자, 김 씨 부부의 은행 어카운트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간 것은 분명 신분도용 피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분 도용을 당한 건지 사실 그 부분도 서둘러 조사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소송을 통해서 김 씨가 주장하는 것은 피해가 발생한 뒤에 은행 측에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조치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 사례 또 있습니다. 남들이 아니라 한인들의 사례 얼마든지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실제 사례를 모으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LA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박모 씨는요, 크레딧카드 신분 도용 피해로 수개월 동안에 걸쳐서 총 11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캐피탈원이라고 요즘 우편으로도 많이 날라오잖아요. 크레딧카드 발급받아라 이렇게. 자, 지난해 8월 캐피탈원에서 발급된 크레딧카드에서 자신도 모르게 3,000달러가 결제된 것을 발견하고 카드사에 연락을 취해서 다행히 이전 카드를 말소시키고 새 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서 또다시 카드가 도용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그때마다 새로운 카드를 신청해서 받기는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캐피탈원이라는 곳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박 씨는 이후에 이제 웰스파고 은행에서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았는데요. 이 또한 도용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한번 신분도용 사기범에게 내 개인 정보가 노출되면 금융기관을 바꿔서 거래해도 피해 나가는 게, 이 피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걸 박 씨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박 씨는 매일매일 자신의 크레딧 카드 사용 내역과 또 은행의 거래 내역 등을 살피는데, 뭐 컴퓨터나 또는 뭐 전화기를 갖고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계정을 열어보느라 일하는데도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또 뭐 그 사이에 또 무슨 돈 빠진 거 아니야? 또 누가 내 돈 몇천 분 몇박을 막 빠진 거 아니야? 긁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하다가도 수시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계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분도용범이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 27일과 29일 그리고 30일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박 씨의 크레딧 카드 패스워드까지 변경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참 간 큰 사기범이죠. 내 은행에 또 내 크레딧 카드에 그 패스번호를 자기가 왜 바꿔? 그런데 그게 바뀌면 이제 나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려고 하죠, 사기범이. 이걸 만일, 그 패스워드를 만일 내가 아니라 신분도용범이 바꿨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박 씨의 계좌에 정작 박 씨가 들어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 씨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접수만 받을 뿐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또 범인을 잡을 어떤 의지도 없어 보였다라는 게 박 씨의 전언입니다. 박 씨는 현재 이 범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 접근 등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다라면서 신분도용범한테 수개월 동안 시달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돈은 돈대로 지금 11만 달러나 피해를 입었고 생활 자체는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지금은 평상시에도 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짜증과 분노로 점철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박 씨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박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과적으로는 그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은행은 직접 본인이 가서요, 자신을 증명하고 거기서 패스워드나 어카운트 등 모든 것을 싹 다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직접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도 증명해야 됩니다. 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은행에 가기 전에 폴리스 리포트한 기록을 반드시 갖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크레딧 카드도 여기저기서 발급해 주겠다면서 막 날아오는 게 많이 있는데다가, 그런데 이제 마구잡이로 내 정보를 써서 발급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가서, 예를 들어서 뭐 크레딧 카드가 필요하다, 발급받아야죠. 근데 우편으로 오는 걸 우편으로 써서 막 하는 것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급하는 기관, 뭐 은행이면 은행, 거기 직접 가서 나를 증명하고 새로 어카운트를 만든 그 은행의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신분 도용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그러면 알아볼까요? 이건 신분 도용 예방과 대처 둘 다 어찌 보면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만은 우선 크게 두 가지만 좀 알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Security Freeze라는 게 있고요. Fraud Alert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좀 아시면 좋습니다. Security Freeze라는 것은 신분 도용이 의심스럽거나 또는 신분 도용을 당했다라는 걸 확인을 했을 때 본인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뽑을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잠가버리는 그런 잠금장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크레딧 리포트를 조회하려고 할 때 이 Security Freeze가 되어 있어서 리포트를 뽑아볼 수 없는 걸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뽑아볼 수 없는 거죠. Security Freeze를 신청했을 경우에 본인만 알 수 있는 보안 코드가 우편으로 집에 발송됩니다. 이 보안 코드 없이는 어느 누구도 크레딧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본인은 할 수 있는 거죠. 우편으로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전화, 이메일, 전화 텍스트 메시지 이런 걸로 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집으로 우편으로만 보냅니다. 거기에만 있으니까 내가 그 코드 있으면 나는 이제 뽑을 수 있는 거죠. 자, 신분 도용범은 범행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크레딧이 좋은지 아니면 별로 안 좋아서 자신이 뭐 신분을 도용해 봐야 뭐 별 볼 일 없을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특정인의 그 개인정보를 입수했을 때 크레딧 리포트를 떼보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크레딧 리포트 조회를 잠가버리면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즉각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불편할 수 있는 점은요, 본인이 뭐 어떤 뭐 그런 그 잠가버린 그 기간 동안 뭐 융자 신청을 한다거나 뭐는 다른 일로 본인 크레딧을 조회해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동안 내가 갑자기 차를 사거나 뭐 리스를 해야 하거나 그럴 때 뭐 월 페이먼트를 하게 되면 이제 크레딧 한번 띄잖아요. 그 딜러에서. 뭐 그런 거를 해야 할 때가 내가 잠가버린 그 기간 동안에 있을 때 그 크레딧 리포트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작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해결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일정 기간 동안 시큐리티 프리즈 잠금을 해제해서 필요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자동으로 잠금되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보안 코드가 있기 때문에 주택 융자나 뭐 자동차 융자 시에 직원에게 그 보안 코드를 알려주면 임시적으로 리포트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원한테 이거 알려주기도 싫어. 너무 찜찜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자동차 딜러나 또는 주택 몰기지 융자 회사 이 직원한테도 이걸 말해주기가 싫어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며칠 동안만 잠금을 해제시켜 놓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보안 코드. 자, 두 번째, 프로드 알러트라는 것도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로드 알러트, 경보음이 오는 거. 프로드 알러트의 경우에는요, 이 시큐리티 프리즈처럼 크레딧 리포트를 아예 잠궈버리는 건 아니고요. 조회는 가능합니다만은 은행에서 일 진행에 앞서서 이 프로드 알러트가 있는 경우에는 알러트에 나온 전화번호를 통해서 꼭 본인에게 확인 전화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전화번호는 이제 내 전화번호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는 융자 신청을 접수할 수 없도록 내가 알러트를 걸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분 도용범이 내 이름으로 그러면은 뭐 크레딧 카드를 추가로 더 만든다거나 또는 뭐 내 이름으로 막 융자를 하려고 한다거나 할 때 그 내역을 보면 이 사람한테는 융자를 주기 전에 또는 이 사람한테는 뭐 카드를 발급해 주기 전에 요 번호로 꼭 전화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구나라는 게 딱 명시되어 있으면 전화를 걸죠. 나한테. 근데 나는 은행에 가서 그런 거 하려고 한 적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거 발급해 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프로드 알러트는요, 크레딧 조회는 가능하지만 또 쉽게 신분 도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의 단점도 있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알럿이 있는 경우에 신분 도용범이 여러 차례 크레딧 리포트 조회를 시도하기 때문에 많은 조회 기록이 남을 경우에 크레딧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러트가 걸려져 있으니까 신분 도용범이 하려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오늘 했다가 안 되면 빠져나갔다가 백업 했다가 또 살짝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크레딧 리포트 띄워보려고 해보고 자꾸 이걸 신분 도용범이 여러 번 시도를 하면 내 크레딧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잘 아시죠? 크레딧 리포트를 띄워보는 것, 조회해보는 것, 그것도 뭐 1년에 한두 번이면 모를까 너무 자주 나의 크레딧 리포트를 띄어서 조회를 해보면 내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자꾸 해도 사실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나는 안 했는데 신분도용범이 자꾸 했으면 뭐 9번, 10번 막 하면은 결국은 내 크레딧 점수가 나빠져 버린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해결책도 있습니다. 신분 도용됐었음을 입증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사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신분 도용범한테 이제 피해를 당했다. 내 신분이 그 사기범한테 도용됐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데 그 입증 즉시 크레딧의 복구가 가능합니다. 잃어버렸던 점수를 다시 복구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마구 신용 조회를 했다면 그 조회 기록 또한 없애주세요라면 없애줄 수 있습니다. 내가 신분 도용 피해자임을 증명하면 그 크레딧 내 점수도 복구시켜주고 크레딧을 여러 번 조회했다라는 그 기록 자체도 삭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큐리티 프리즈와 프로드 알러트는 어떻게 신청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분 도용을 당했거나 또는 당했다라는 의심이 들었을 경우에는 즉시 폴리스 리포트를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폴리스 리포트는 아시다시피 공짜죠. 또 아무리 바빠도 폴리스가 리포트 접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폴리스 리포트를 크레딧 조회하는 대표적인 세계 회사가 있죠. 세계 회사에다가 다 보내면 무료로 프로드 알러트와 시큐리티 프리즈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무료입니다. 단 필요한 거는 뭐냐? 폴리스 리포트 기록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해달라면 안 해줘요. 폴리스 리포트 기록된 걸 보내주면 프리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도용이 아닌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이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럴 때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폴리스 리포트 없이 그냥 내가 왠지 좀 불안해서 내가 뭐 당분간은 그 크레딧 조회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잠가버리자. 그냥 그럴 때 그렇게 신청할 경우에는 소량의 금액을 내고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뭐 얼마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마음 편하기 위해서는. 자, 신분 도용과 보이스 피싱 등 각종 사기를 당했을 때 한국어로 연방 당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한국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어를 비롯해서 12개 소수의 언어로 전화 핫라인을 통한 사기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비롯한 소수의 언어를 왜 핫라인 신고 전화를 설치했겠습니까? 피해자들 가운데 소수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한국어 신고 전화 번호는요, 877-438-4338입니다. 외우기도 어렵지 않죠? 877-438-4338입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의 경우였는데요. 신분 도용 얘기를 해드린 김에 참고로 한국에서의 정말 황당한 피해 사례 한 가지 전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최근 택배 주소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무심코 이걸 눌렀다가 자신도 모르게 계좌에서 무려 4억 원이라는 큰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은 사례도 알려졌습니다. 미국에도 많은 그 이른바 소위 이제 스미싱 범죄죠, 이게. 부산의 60대 한 자영업자 김모 씨의 실제 사례인데요. 김 씨는 어느 날 휴대전화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택배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은 뭐 택배 워낙 많이 시키니까 뭐 어제도 택배를 시켰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택배 알림이라고 오니까 이게 뭐지 하고 누구나 다 유심히 볼 겁니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문자가 온 휴대전화가 해킹당한 겁니다. 그래서 3억 8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문자의 정체는요, 이른바 스미싱인데, 김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택배 알림이라는 제목의 그 텍스트 메시지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되었으니 정정을 바랍니다.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를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시로 택배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갑자기 수신 주소가 잘못됐대? 뭐가 문제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 그러면 제대로 고쳐야지 라고 무심코 누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르는 순간 끝! 문자가 왔길래 이 김모 씨는요, 문자 아래에 달린 인터넷 주소, 그 링크, 이걸 누르라는 주소를 눌렀습니다, 무심코. 그런데 이틀 뒤에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가 지나자 갑자기 이 김 씨의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화국에 그 문자가 있나? 이라고만 생각을 해. 무슨 문자가 있나? 내 전화국에 문자가 있나? 아니면 이 동네에 무슨 문자가 있나? 아니면 내 전화에 좀 문자가 있나?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오후 4시 넘었으니까, 그냥 내일 가서 내일 아침 되면 알아보지 하고 무심코 그날은 그냥 지나갔는데요. 다음날 아침 9시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아보니까 그날 새벽 3시까지, 그 전날부터 그날 새벽 3시까지, 새벽 1시까지 무려 8시간 동안 29차례에 걸쳐서 이 김 씨의 계좌에서 3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전날 핸드폰이 먹통이 돼서 2차가 됐는데도 알림 같은 걸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 한국 상황 잘 모르시는 분들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은 왜 그렇잖아요. 크레딧 카드로 하나만 사고 돌아서면 내 전화기에 땡 하고 문자가 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백화점에 가서 뭘 사면 땡 하고 문자가 와요. 어느 백화점에서 몇 시에 얼마를 결제했다. 딱 바로 돌아서면 바로 문자가 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로 돈을 계좌 이체하게 되면 그게 내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가 오는데, 김 씨는 그날 하나도 그런 문자를 못 받은 겁니다. 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날 신분 도용범들이 김 씨의 휴대전화를 먹통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돈을 빼간 겁니다. 그래서 내 전화가 먹통이 됐구나, 그날. 이걸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김 씨는.
돈은 이곳 저곳 정체불명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기범이 보내온 문자 내용 중에 의심스러운 사이트 주소 하나 무심껏 누른 것 때문에 순식간에 4억 원을 빼앗긴 겁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런 사기의 원전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도 휴대전화로 가끔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뭐 아래를 누르라는 그런 내용이 옵니다. 심지어는 뭐 이메일로도 그런 거 많이 와요. 난 뭘 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 이거 당신의 인보이스 보냅니다. 당신의 페이먼트 히스토리 컨퍼메이션 보냅니다. 뭐 이런 거 와요. 근데 그거를 오픈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거기 보면 당신이 페이먼트 한 거를 컨퍼메이션이니까 맞으면 아래 걸 누르시라 뭐 이런 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게 당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래를 누르세요. 이거로 속아 넘어가기 쉽죠. 나는 뭐 ABC라는 회사에다 아무것도 상관없는데 ABC라는 회사에서 당신이 페이먼트 한 게 결제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당신이 아니라면 아래 것을 눌러서 정정하십시오. 뭐 이래요. 그럼 난 ABC한테 산 게 없는데 뭐 문제되는 데가 아니야 혹시? 불안한 마음에 또 누릅니다. 뭔가 좀 들어가서 보려고. 누르는 순간 내 정보가 다 빠지는 겁니다. 이 거의 다 사기범들이 그런 식으로 보냅니다. 이메일 또는 텍스트 메시지에 누르라는 거 절대 누르면 안 됩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문자 또는 이메일의 그런 내용 이런 걸 받으면 다 거의 다 사기범들이다, 사기 행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정식 은행이나 국세청 등 이 정부기관 이런 곳들은요 그렇게 휴대전화로 뭘 눌러라 이렇게 안 하고 다 우편으로 보낸다라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우편으로 보내지 뭐 휴대전화로 가서 뭘 누르라 이런 거 안 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면 안 당하는데 모르면 당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피해 당하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